네,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요즘 일요일 날 나름 제가 좋아하는 루틴 이제 이주민 봉사 하고 나서 일기 같은 마음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별일 없어서 오늘은 그냥 글도 뭐 녹음도 굳이 할 게 없다. 사실 점심시간에 이제 그 이제 같이 이제 저는 봉사자고 거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심 얘기 도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던 것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주민 관련 에, 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시리아 관련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기사 찾아가지고 한번 글로 이제 남겨놔야겠다. 글로 말로 남겨놓자 했는데 봉사 내용도 글로 끄적이다 보니까 그냥 이래저래 글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특별한 뭐 이슈는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그냥 오늘도 여전히 무난함 그리고 여전히 어수선함 요 두 가지 테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무난함은 이제 오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전은 이제 레바논에서 온 뭐 레바논, 이집트 그리고 한국 뭐 이렇게 거쳐서 온 친구가 검정고시를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사회 파트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그 역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음, 역사는 이제 제가 좋아했던 과목이었고 전공이었고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예, 전공이었던 과거형이죠. 그랬던 게 이제 항상 역사를 어떻게 보면 가르칠 때 이 친구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제 한국말을 잘 하긴 하지만 어 어쨌든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조차도 역사에서 나오는 어떤 역사 교과에서 나오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이유는 어, 그 어떤 고대 혹은 중세 혹은 과거의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사건의 서사 속에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왜 이런지를 설명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해주지 않죠. 중등이나 고등교과에서는 뭐 중추원이 왜 이런 표현인지, 뭐 의정부가 왜 이런 표현인지를 막 풀어서 설명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이게 긴 어떤 기관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중고등학교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전공을 역사로 하면은 뭐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왜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변천해 왔는지 물론 중고등학교 국사 고등학교 국사에도 배워 나갑니다. 뭐 이를테면 고대 중세 고려 시대 뭐 조선 시대로 오면은 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그런 맥락을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할 여유가 없죠 학생들한테는. 저는 이제 전공이 역사니까 좀 더 내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해할 수 있던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 그걸 떠나서 한자로 된 설명 한자어가 우리 말 속에 있는데 요것마저도 그 친구한테는 어려운데 역사라는 과목 안에 있는 더 생소한 한자어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 어떤 정치 파트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법 관련 용어들도 생소한데 역사는 더 생소하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 부분이니까 게다가 이제 역사라는 단어는 또 한 다른 사회 파트의 한 두 단원 정도를 한 단원에 묶여 있다 보니까 또 설명하다가 한 파트를 한 단원을 다 못 끝내고 문화 파트는 못 끝내고 끝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못 느꼈겠지만 저는 약간 20대 역사 전공 당시에 이제 교사를 꿈꾸던 시절을 넘어서 10대로 돌아간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게 좋은 점이 돈을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역사를 그냥 이 친구는 물론 검정고시 때문에 배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돈이 그래도 재밌어 했다고 하니까 또 신나서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적일까라고 생각만 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좀 그래도 막연하게 간 것 치고는 정리를 빠르게 본능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았으니까 이래서 내가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제 방법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검정고시 기준이 한 60점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합격선이니까 그냥 제 수업 방식대로만 따라와도 또 한 7, 80 잘하는 친구면 90은 맞을 테니까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암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역사 점수를 나오는 방법을 아는 거죠. 저는 암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하튼 암기를 안 좋아하면서 역사 점수가 높았던 점은 내가 그 역사를 어떤 서사를 따라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글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그 글 속에 있는 서사를 파악하는 재미로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는 맥락이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흥분했는데 그 친구는 잘 못 느꼈겠죠. 뭐 그냥 저 혼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역사를 또 어떻게 가르칠지 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고 오후는 뭐 제가 약간 호주 외노자 시절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인도 친구들이고 저는 이제 같은 힌두 문화권인 네팔 친구랑 살았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지금 꾸준히 나오는 친구 중에 좀 빨리 한글이나 한국어를 좀 습득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막 도와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친구가 도움을 원해서 좀 더 공부를 원하니까 이제 그 애들이 많이 쓰는 게 해외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왓츠앱이라고 해가지고 뭐 카카오톡 비슷한 건데 라인 쓰는 동남아나 저쪽 일본 대만은 라인도 많이 쓰고 이제 이쪽 인도 애들은 왓츠앱을 쓰더라고요. 그 싱가포르나 이쪽은. 그래서 왓츠앱 깔고 그 친구가 이제 연락하라고 제가 했죠. 그리고 막 어수선한 거는 역시 여기는 이 한글 봉사는 그냥 계속 뭐라고 할까 이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하듯이 약간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왔다가 또 바빠지면은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열의 있게 공부하는 친구도 뭐 일자리가 생기면 아마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저는 절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이해하죠. 근데 저 오히려 이렇게 뭐 사라지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저도 이제 약간 벌써 타성에 젖는 그런 걸 느끼는지 몰라도 일단은 인원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해도 별로 뭐 개의치 않습니다. 어수선하긴 하죠. 갑작스럽게 등장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업 시작은 1시인데 오후 1시인데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좀 한 10분 정도 늦는 거는 이 정도 오늘 그럼 더 안 오겠구나 싶은데 한 2시에 들이닥치더라고요. 안 올 것 같은 애들이. 30분 안에 뭔가를 가르치긴 해야 되는데 뭔가 공통점은 없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오후에는 어수선하게 하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한 5분 10분 정도 이제 그 열정적인 친구한테 조금이라도 몇 개 알려줄 만한 거 알려주고 이제 마무리가 됐죠. 지금 보면은 참 느끼는 게 좀 뜬금없지만 봉사하면서 느끼는 게 참 가족보다 이웃이 어쩌면 가까울 수도 있다. 그리고 내국인보다 이주민이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은 너무 동질감이 있는 상황이면은 좀 막하는 좀 동질감이 너무 크면 공통점이 있으면 뭔가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너무 이질적인 타자와는 또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나랑 인도인 이 엄청난 갭을 어떻게든 그런 차이를 한글을 가르치는 거 혹은 그들의 문화를 막 이해해 보려고 했던 거. 예전에 호주에서 그렇게 외노자 생활할 때처럼 뭐, 뭐 네팔 친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의 어떤 나와의 서로 어떤 공감대를 막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게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이주민 봉사 가서 그렇게 막 되도 않는 영어로 막 한글 가르칠 때 좀 예전 호주 생활도 생각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일요일이 좀 나름 힐링이죠. 음, 봉사라는 생각을 하고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뭐 나름 속내가 있죠. 저도 근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오히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저는 힐링 되는 게 오전에는 어쨌든 교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쨌든 대가 없이 교육 봉사하는 거니까 또 오후에는 제가 또 인도인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거 여전하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래도 업보 청산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내 삶의 불편한 것들을 조금씩 음,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들을 내 삶의 어떤 좋은 루틴으로 만드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의외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불편감을 주는 것들을 찾아서 편안함으로 바꿔버리는 물론 그런 건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게 남기는 이유도 제가 분명히 이게 오래 갈 수 있는지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테스트이기도 하죠. 지금 어쨌든 거의 이제 24년 마지막 달이니까 음, 아직 해가 바뀌진 않았는데 다음 해 목표는 어쨌든 제 어떤 건강한 루틴들을 또 1년 두고 보자라고 이제 그거 하나 있네요. 제 소원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괜히 착한 척 봉사일지 한번 녹음해 봤고요. 그냥 일기라고 봐주시고 뭐 봉사한다고 뭐 착한 척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 어떤 욕심으로 업보 청산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